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딘 골핀 공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장이에요. 여기가 이 공장에 온 AI가 다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라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 단위별로 품질 검사를 하고 맨 마지막 공정에서 품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당되는 기계마다 공정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카메라 종류는 많겠죠. 실질적으로 영상을 측정하는 카메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카메라도 있겠고요. 이런 카메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작업자에게 빠르게 알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람을 주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지? 하고 조치를 바로 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든 단위의 세부 공정별로 이러한 센서를 폭넓게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이런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품질의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그것이 이상하게 된 것은 바로 최종 작업자가 체크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하게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더 많은 센서를 깔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성을 해결했을 때 이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의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까지 갔을까요? 자, 이렇게 18년부터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2021년에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하면 메타버스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메타버스 팩토리는 뭘까요? 왼쪽 사진 아래에 보시면 거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 보시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공장은 공장인데 좀 이상해. 확대를 해서 딱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바타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공장을 그대로 3D의 메타버스에 놓고요.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에 자동차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BMW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의 옵션이 공정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작업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개선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 또 앞으로 새롭게 변화를 됐을 때 현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공장을 메타버스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활동, 실제 활동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요. 그래서 아바타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개선될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먼저 메타버스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상이 없네. 그러면 그거 실제 공장으로 개선되는 것을 반영해서 실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BMW가 공장 운영에 효율화를 30%나 효율화하는 혁신을 했다는 것을 엔비디아하고 같이 BMW가 발표를 2021년에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도요타도 뛰어들었을 뿐 아니고 보잉도 이러한 메타버스 팩토리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우리 내부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학습된 효과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늦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DX의 성과가 지연될까요? 올해 10월달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가트너 그룹이 올랜도에서 IT 엑스포라는 걸 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바로 89%가 2023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을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포함했다는 거예요. 기업 중에. 근데 35%만 현재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하는 궤도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요. 현재의 리더들, 비즈니스 리더들, 뭐 팀장이나 그 위에 분들은요. 지난 30년간 정보화 전환, 다시 말하면 ERP, SCM, CRM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IT를 개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IT 개발처럼 생각해. 그래서
야, IT 부서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걔들이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 온 걸 우리가 쓰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의 추진 방법은요, 기존의 정보화 추진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추진 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고 비즈니스 리더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현업부서에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주고 거기에 퓨전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IT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맞춰서 나갔을 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춰나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주 전에 미국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브스지에서 2022년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아주 따끈따끈하죠. 모두가 준비해야 될 2023년에 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첫째, 고객 행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이 몰입형 경험이라는 건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개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옴니 채널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놔야 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쌓여 있잖아요. 이 격동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경제 예측을 하질 못하잖아요. 예측한 게 다 틀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련과 중국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탈이 돼요. 이탈이 되면서 거기에 재편성에 관련된 혁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걷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작년부터 탄소 중립의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농업,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탄소 중립의 순환 경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제조자부터 우리가 재료를 쓰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를 절감하는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하고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36%나. 이렇게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 변화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혼동과 격동의 시대다. 이렇게 포브스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혼동과 격변의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혼동과 격변의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적 역량의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5개 메가 트렌드 중에 가장 핵심 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브스지는 뭐라고 했느냐? 데이터, 과학, AI, 기타 다양한 기술을 써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영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기술 격차가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브스지가 하는 얘기고, 가트너 그룹이 2주 전에 논의된 곳에서도 결국 내부 트레이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가지고는 하면 안 돼요. 왜? AI를 어떻게 쓸까, 블록체인을 어떻게 쓸까 하는 기업들은 거의 실패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술을 가져다가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교육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자질 향상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그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생성적 리더십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스킬들도 리더나 직원들이 재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023년 이후에 혼동과 격변의 시기를 기업들이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기업의 미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도 그거와 맞춰야 되고, 그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인적 역량의 격차를 맞춰가면서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디지털 전환의 성공의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끌고 갔을 때 리더들은 컴퓨터, IoT,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모바일 이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주로 IT 부서가 역할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줬던 시대이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6개, A, B, C, D, E, F라는 6개 기술은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디지털 데이터, 에코, 그 다음에 5G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라는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이니셔티브를 끌고 갔던 회사들은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오히려 12% 정도 이것이 감소하고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깨달은 거죠. 지금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른쪽에 보신 바와 같이 86%나 증가한 부분 바로 워크포스야. 현업부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외부 인력을 고용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이제 인력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더 많이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퓨전 팀이 구성이 돼서 집단 창조력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리더들이 제너러티브 리더십, 이걸 우리가 생성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부터 이런 거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냉철한 머리, 불타는 가슴, 차가운 손.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불타야 되고 결단은 빠르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성적 리더십, 현대 리더십은 그게 아니고 상상적인 머리, 감성적인 마음, 혁신적인 손, 이 세 가지의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상력의 머리라는 건 뭐냐? 비즈니스 생태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동과 격동의 시기에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생태계를 재창조하고 자기의 일을, 프로세스를 다시 창조하는 이러한 연결. 근데 이 연결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거예요. 하이퍼라는 거는 이질적인 걸 서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또 다른 부서, 이전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잘 이뤄나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머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나 혼자만의 불타는 가슴이 아니고 공감하는 감성적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또 이걸 끌고 가는 디지털 전환의 리더가 내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픈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풍요롭게 서로 간의 인간 경험 또 사람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리더십을 또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은 어떻게 되느냐? 경계를 넘잖아요. 다양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품질 보증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민첩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샷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틀고 발전시키는 진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것도 강력한 팀을 통해서 빠르고 점진적이고 성공적인 혁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DX 성공신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현업부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퓨전팀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기술을 창조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